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나는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거꾸로입니다. 절대 이 사람은 찍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정치가 훨씬 더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부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의견 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가 민감한 분야가 되어버렸는데요. 내가 누구를 찍을 거야, 내가 누구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버린 어떻게 보면 슬픈 이 시대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시간 째각째각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찍을지 정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꼭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찍든 스스로의 판단이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바로 공약입니다. 누가 어떤 공약을 내놨느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황당한 약속인지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 또 공약을 보면 그만큼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직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사는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공약들 다 지킨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대통령들을 만나봤지만 모든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은 없습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 그래서 달콤한 말로 유혹했지만 결국 무책임하게 물러나는 대통령들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떤 것들이 조금씩 다른지는 각자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 공약 어떤 공약들이 있느냐 비교해 봤는데요. 기호 순서대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어떻게 조금씩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청년 시절을 거치고 나이가 들면서 죽을 때까지 국가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 복지 혜택들인데요.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큰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 보장 그리고 돌봄 사회, 이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보장하겠다. 그리고 돌봄 사회라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중점을 두겠다 하는 방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중산층을 보호하겠다, 가계 자산을 방어하겠다, 현실적 육아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라기보다는 특정 중산층이라든지 현실적 육아복지라든지 나라의 곳간이 얼마만큼 차 있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복지 그리고 세제 중심 자산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동산 제도도 바꾸겠다, 상속세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보다는 개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어떨까요? 선별적입니다. 전면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조금씩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계층, 노인이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도 되지 않는다. 청년이 다 가져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제도를 바꾸고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모두 받는 것보다는 지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이준석 복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들어보면 조금씩 방향은 다른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한번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 산재보험을 확대하겠다.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아동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우리 아이가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출생,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 또 노인들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정년 연장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후보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일단 고령층을 위한 정년 연장이나 공공신탁제도, 요양보험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분야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금 부담도 완화시키고, 또 직장을 구하겠다 한다면 구직 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이나 1인 가구, 한부모, 농어민, 반려동물의 복지까지도 촘촘하게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이재명의 복지 정책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복지,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그래서 나라의 역할이 더 크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재명의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 종합소득세 물가를 연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일률 천편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소득세를 물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어려울 때는 조금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시키겠다. 그리고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장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단기 주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지만 오랫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들이고요. ISA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모두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자율성 그리고 실용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임신이나 출산, 육아, 이런 저출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직접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태어나서 17세까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어르신 데이케어, 그러니까 고령층의 복지 혜택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고령층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는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자율성 실용 중심의 복지 정책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준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 국민연금, 그리고 새롭게 개편되는 국민연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갈등입니다. 혜택 받는 사람만 혜택 받고 돈을 내는 사람은 계속 돈만 내니 청년들은 불만이 높고 고령층은 혜택만 받는다. 이러다가는 국민연금 얼마 안 가서 모두 돈이 바닥 날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나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학교 내의 문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 요즘에는 교권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권리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래서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국가 책임 소송 제도도 공약에서 눈에 띄고요. 또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학교 내에서도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아예 만들어버리자, 이런 내용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든든하게 출발할 수 있는 든든 출발 자금, 청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5천만 원 한도의 청년 정책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나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복지 공약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줄줄 새는 것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게 되면 훨씬 더 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다. 그래서 직접적인 복지보다는 구조를 바꾸자.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 철학 자체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비전을 보여주는 공약이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보편 보장, 국가 책임 이렇게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면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포용성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자산 방어와 시장 유도형 복지,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아니라 중산층 그리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선택지를 넓히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는 것보다는 실용복지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준석 효율성, 공정성, 특히 프레임을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구조 개편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특히 청년들과 학교에 대한 개혁 공약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나을 것 같은가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